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자, 지금 뭐 제2의 에코프로들 2차 전지를 찾는 분들이 이런 기업들이 많이 찾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과연 제2의 에코프로로 또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를 좀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뉴욕 증시 흐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지속적으로 관세 리스크로서 낙폭을 엄청나게 키웠다가 관세 리스크가 사실 사라졌다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뭐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뭐 관세에 대한 뭐 유예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는 지속적인 증시의 반등이 나오는 추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제 메타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크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런 상승이 왜 나왔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제는 뭐 이런 뭐 관세 이후에 보통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부분이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뭐다, 실적 시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같은 경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주면서 뉴욕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이제 견인했다라고 보면 좋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700억 7천만 달러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당 순이익은 약 뭐 3.5달러 정도.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사실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로서 어쨌든 뭐 알다시피 이제 시장 전망치 자체를 크게 웃돌면서 이 앞으로의 기대,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굉장히 뭐 불안정함에도 이런 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던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겠죠. 특히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이 엄청나게 나와줄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이었다?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별개로 지금 뭐 사실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와 무역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식은 없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누가 제드 엘러브록이라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있습니다. 없지만 AI에 대해서만큼 뭐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 아직도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든지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현재 매우 가파른 성장 곡선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관세 리스크로서 무너져 준다면은 지금이 AI 관련된 이런 섹터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지금 시장은 말하고 있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이게 뭐 오늘은 아니었고 이제 5월 1일이니까 지난 이제 뉴욕 증시를 또 보면 알겠지만, 지난밤에 이제 미국이 이런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이제 3년 만에 이제 역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 당시에 보면은 증시도 장중 낙폭을 2% 넘게 확대를 할 만큼 굉장히 낙폭을 크게 키웠죠. 자,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였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장은 저가 매수의 유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장중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가 지수는 이제 낙폭을 거의 다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도, 특히나 AI 관련된 이런 섹터 부분에 있어서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뭐다, 이런 관세 리스크와 별개로 AI 관련된 이런 섹터의 영향 부분에 있어서는 뭐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현재 뉴욕 증시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사실상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최근에 진짜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뭐 보다시피 뭐 수급도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좀 매수를 해주긴 했지만 뭐 큰 별 의미는 없는 수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다만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뭘 지켜보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26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 2600포인트를 강하게 뚫어내느냐, 아니면 이 2400포인트 아래로 다시 내려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냥 4848 사고팔고 하는 거는 그냥 지금 어느 정도
관망을 하는 분위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사실 뭐 어떠한 이슈, 사실 뉴욕 증시가 뭐 가파르게 올라가 준다든지 뭐 어떤 성장 모멘텀이 따라와 줬을 때 다른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따라가 주면 좋겠지만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이 강한 수급을 붙일 만한 이 성장 업종 섹터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다? 그냥 테마주들만 조금씩 움직이는 추세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 미국의 상승 속에서 2600포인트를 뚫어낼 것이냐, 2400포인트 아래로 밀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집중하면 좋지, 지금은 뭐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봐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철저한 테마 장세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4개나 있습니다. 4개나 있는데 보면 다 다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ENM 같은 경우 사실 뭐 엄청난 그 내용은 아니고 그냥 벤처기업으로서의 소속 변경 소식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상한가 마무리해 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출마 선언을 본격화했죠, 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주로서 오늘 사실 뭐 아이스크림 해주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포메탈이죠. 그래서 이 포메탈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돼 있는 관련 수혜주기 때문에 상한가에 갔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책의 조기 대선 테마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이제 EMF 기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알죠?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터라고 해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각이 됐다라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경구용 비만약, 그러니까 먹는 비만약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있는 섹터들의 수혜주들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은 지금 보면은 다 상한가 간 이유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테마를 봐야 될까 굉장히 다들 뭐 궁금해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봤을 때 뭐 사실 오늘 ENM 같은 경우 뭐 크게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돼 있는 부분은 사실 다룰 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룰 만한 내용도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역시도 좀 최근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대보마그네틱을 통한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EMF, 자, EMF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렉트로마그네틱 필터의 약자겠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전자석 탈철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2차 전지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재 위험이겠죠, 화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 2차 전지의 제품력은 높은 에너지 밀도와 입출력 파워, 안정성, 수명 경제성 등에 대해서 좌우되는데 이 EMF라는 기술 자체는 안정성을 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제 이 전기차를 지금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 최근에 이제 작년에 뭐 화재 엄청나면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많이 나왔잖아요,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안전 EMF라는 기술 자체는 2차 전지의 수요를 높이는 필수적인 공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원리를 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배터리 원료가 전자석 아래를 통과하면서 금속이 물질이 달라붙는 원리로서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철 성분을 제거하게 되겠죠. 어쨌든 뭐 이런 기술인데 중요한 건 이제 대보마그네틱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 기술 자체를 1991년도부터 해서 뭐 비철금속 관련되어 있는 설비기를 상용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2007년도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EMF죠. 이제 삼성 SDI와 이제 건식 EMF를 국산화하면서 사실상의 기존에 있던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면서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 BYD 등 주요 고객사로 확보할 만큼 대보마그네틱이라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사실은 고객사만 봐도 그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크다.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2차 전지를 통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특히나 이제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지만 건식 EMF잖아요. 그러니까 EMF라는 게 건식 기술과 이제 습식 EMF 기술로 나뉘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습식 EMF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그러면서 습식계 같은 경우는 고품질 소재를 생산할 수 있지만 그만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장 사실 세계적으로 대보 마그네틱을 따라올 만한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EMF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충분히 강한 상승으로서 연계될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대보 마그네틱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막 무너지니까 2차 전지도 막 사실 시장에서 많이 수급이 빠지고 있고 차트도 무너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좀 피하는 그런 차트였을 뿐이지 지금 보면 뭐 대하락 추세에서 바닥 다지고 상방 흐름 나왔기 때문에 사실 2만원대만 강하게 뚫어주면은 과거의 자리로 4만원, 5만원까지도 올라가준 건 금방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재미있는 게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900억대예요. 900억대. 근데 지금 보면 최대 주주 지분이 거의 한 60%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 이 거래가 가능한 이 거래 대금은 300억에서 400억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상한가를 지금 뭐 유지를 시킬지 아니면 계속 날릴지 아니면 조정 줬다 갈지는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대보 마그네틱이 뭐 그 상한가를 스타트를 끊어놨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주에 대한 움직임으로써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 뭐 모멘텀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수급이나 이런 이 그 지분율 아니면 시가총액의 흐름을 봤을 때 대보 마그네틱이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보 마그네틱의 상승과 함께 아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가 이제 움직이겠구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리스크 있는 행동입니다. 왜? 실질적으로 2차 전지가 지금 움직일 만한 모멘텀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상 이제 5월 1일 당장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 10곳 중 4곳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게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만 나오고 2차 전지는 그냥 실적도 다 박살나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2차 전지와 석유화학은 먹구름이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보 마그네틱만 보고 2차 전지가 갈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그나마 다행인 게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G엔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주도주들이 흑자전환 성공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갈 거다, 2차 전지 섹터가 살아날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직도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2차 전지주는요, 올해까지 긍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이 관망 중이라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전지주를 볼 때는 지금은 조심을 하는 게 맞다. 자, 근데 왜 대보 마그네틱은 지금에 움직였을까를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죠. 최근에 사실 대보 마그네틱뿐만 아니라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대보 마그네틱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섹터들이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왜 이런 상승이 나왔을까를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죠. 이제 중국이 뭐 한다? 중국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비슷한 성능의 새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함께 5분 충전에 52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들을 공개했는데 이게 뭐예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 너무 긴 이제 충전 시간과 너무 짧은 주행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5분 충전으로 520km라는 건 굉장히 지금까지 전기차의 이 단점을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플러스 뭐까지만 되면 돼요? 이제 화재에 대한 안정성까지만 강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라고요? 화재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보 마그네틱의 이제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터 기술, EMF 기술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이제 상용화 준비가 이미 완료가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중으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나오고 있고, 이미 정의친 CATL 회장 같은 경우는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실험실에서 나와 대규모 상업 생산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LFP 배터리 시장의 절반을 대체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이 기대감, 지금 당장 사실 전기차가 굉장히 캐즘이다, 판매량이 둔화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진짜 뭐 주행거리,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전기차를 지금 아직까지 저는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데, 정말 화재, 일단 첫 번째로 화재에 대한 안정성이 정말 강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와 이제 충전 시간만 정말 단축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전기차를 살 만한 생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미래 차기 때문에 뭐 빨리 산다 해서 나쁠 건 없다 생각해요. 그만큼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나오냐 마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전기차의 시장 흐름은 또 달라지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전체 죽는다 하더라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시장은 2차 전지주와 다르게 지금 움직이기에는 사실 충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머스크가 이제 또 이제 정부 혈부 주요 작업을 끝내고 이제는 뭐 하겠다. 5월부터 테슬라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게 되면 당연히 2차 전지주들에는 또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주의 호재라 해서 무조건 모든 걸 건드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나트륨 이온 배터리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게 뭐 때문이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 자체가 지금 미중 기술 전쟁의 게임 체인저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엄청나게 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밝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관세 전쟁에 있어서 미국을 뭐 한다?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추세고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발표와 함께 올라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에코프로 관련해가지고 제2 에코프로다 하려면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군들의 종목을 보는 게 좋겠죠. 사실 저는 이제 저가형 스모키 종목의 그거지만 이 시가총액 상위군 종목을 좀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일단 애경 케미칼이 아마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해서는 시가총액이 제일 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우량하다는 거고 대장을 먹을 확률이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애경 케미칼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보다시피 이제 응급제용, 이제 상용화에 대비해 응급제용 하드카본을 미래 먹거리로 점 찍었고요. 그래서 지금 원가 효율 면에서 차별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제일 중요하죠. 원가와 효율. 이제 차량 가격도 낮춰야 되고요. 이제 효율도 극대화해야 되고요. 이 차량 가격을 낮추고 효율이 극대화하는 건 배터리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그 배터리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경 케미칼, 하드카본 관련해서 좀 이슈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전기차용 고성능 하드카본 양산 준비가 일찌감치 마친 상태인데, 이게 언제? 올해 말에 이제 양산을 시작한 뒤 내년부터는 증설에 또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도 이런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기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하방 수세대를 돌파해주고요. 장대 항목 쏘아주고요. 지금 사실 만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정말 뭐 7,500원까지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단기간에 우상향하려면 만원대를 안 깬 게 좋긴 해요. 그럼 어쨌든 뭐 이런 추세대를 잡아내면서 또 강한 우상향 흐름을 잡아낼 수 있는 게 애경 케미칼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최근 AI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저가 매수 유입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면 좋느냐? 섹터별에 따른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했다시피 AI, 인공지능 섹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뉴욕 증시가 결국 이런 반등점, 저가 매수 유입과 함께 반등점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내 증시의 호재로 당연히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뭐한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사실 뭐 이렇다 할 강한 수급은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기 대선으로서 테마주의 수급이 이미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기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테마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저가 매수, 이런 섹터별에 따른 저가 매수를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보마그네틱의 상승 자체가 2차 전지주 전체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진 않는다, 작용하진 않는다. 지금 이제 이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지속 상승 호재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만약에 이런 이 섹터별로서 2차 전지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서 저가 매수할 만한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